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안녕하세요. 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제인 오스틴의 유명한 작품 오만과 편견입니다. 이 소설은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던 시기 영국을 무대로 여성의 결혼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엇갈림을 그린 연애소설입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묘사와 이야기는 오스틴의 작품들 중에서도 걸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자 제인 오스틴은 1775년 12월 16일 영국 햄프셔주 스티븐턴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습작을 하다가 16살 때부터 희곡을 쓰기 시작했고 21살에 첫 장편 소설을 완성했다. 1796년 첫사랑에 빠진 오스틴은 남자 쪽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첫사랑의 지필에 몰두한다. 1년 만에 완성한 이 소설은 출판사에 원고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거절당해 오랜 기간 묻혀 있다가 1813년에야 오만과 편견으로 개작되어 간신히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경제난에 시달렸던 오스틴은 어머니와 함께 가까운 친척과 친구 집을 전전하다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일생을 독신으로 지냈다. 41세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난 건 그녀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질병이었다. 피부 변색, 실신, 요통, 구토, 이러한 증상은 생을 마감하기까지 큰 고통을 주었다. 그녀의 모든 작품들, 특히 오만과 편견은 사랑과 연애를 시작하는 연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연애 지침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 중 대표적인 주인공은 오만한 남자 피츠윌리엄 다시와 그를 편견으로 바라보는 베넷 가문의 둘째 딸 엘리자베스 베넷이다. 베넷의 가문은 딸만 5인 집안으로 당시에는 한정 상속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여성들은 재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제도이다. 그러다 보니 먼 친척의 남자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그의 딸들은 얼마 되지 않는 지창금만으로 결혼을 해야 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성들은 겉보기엔 허술한 부분이 많아 보이지만 날카롭게도 남자를 알아보는 능력이 뛰어나다. 자칫 속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당시 결혼 방식은 자신의 신분을 인정받을 수 있던 때였고 그로 인해 결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베넷 부인은 그러한 사태를 걱정해 딸들에게 빨리 배우자를 찾아주기에 필사적이었다. 그러나 주인공인 둘째 딸 엘리자베스는 경제적 사정이 어찌 되었던 사랑을 위해서만 결혼하겠다고 결심한다. 어느 날 옆마을 네더필드 파크에 젊고 부유한 신사인 빅리 씨가 별장을 빌려 이사를 오게 된다. 베넷 부인은 딸들을 시집 보낼 목적으로 빅리 씨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 한편 빅리 씨가 참가한 무도회에서 아름다운 맏딸 제인은 빅리와 인상적인 만남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둘째 엘리자베스는 빅리의 친구로 따라온 다하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듣게 되며 엘리자베스의 눈엔 그가 신분을 내세우는 오만한 남자라는 인상을 비친다. 엘리자베스는 뛰어난 지성과 예리한 관찰력을 지닌 현명한 여자이지만 이 소설의 제목인 편견이 상징하듯 고집이 세다 보니
감정에 따라 편견을 가져 잘못 판단하기도 한다. 오만이란 사실 아주 일반적이고 인간 본성은 오만에 기울어지기 쉬우며 실제건 상상이건 자신이 지닌 이런저런 자질에 대해 자만심을 품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거의 없다고 봐야 해. 허영과 오만은 종종 동의어로 쓰이지만 서로 달라. 허영심이 없으면서도 오만할 수 있지. 오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고, 허영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느냐의 문제거든. 다하씨는 엘리자베스가 그럭저럭 봐줄만 하긴 해도 춤출 만큼 아름답지 않다고 한 것이었는데, 엘리자베스는 그 말에 화가 나 그의 말을 무조건 공격적으로 받아들였다. 다하씨는 키가 훤칠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갖추었지만 거만하고 차가운 듯한 성격으로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존경받고 사실은 마음이 깊고 배려가 많은 사람이다. 이후 다하씨는 엘리자베스의 지성과 위트 있는 재치에 점차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다하씨의 나쁜 첫인상에 대한 편견이 굳어져 그와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다하씨는 그 뒤에 신분 격차와 저속한 중매인에 대한 혐오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엘리자베스에게 구원한다. 애를 써봤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소용이 없었죠. 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을 얼마나 흠모하고 사랑하는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다하씨가 오만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그의 구애를 거부한다. 당신을 나쁘게 생각할 이유는 아주 많아요. 당신의 부당하고 냉혹한 처사를 용납할 수 있는 동기는 제게 없습니다. 당신을 싫어하게 된 이유가 또 있지요. 이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당신에 대한 평가는 이미 정해졌어요.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당신의 태도에 오만과 자만심과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당신의 반감이 바탕이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쌓이면서 혐오감이 확고해졌죠. 당신을 안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당신은 제게 결코 결혼하고 싶지 않은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설의 포인트는 소설의 제목인 오만과 편견에 있다. 다하씨가 얼마나 오만한지, 엘리자베스가 얼마나 편견에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있다. 사랑을 거절당한 다하씨는 자신의 오만함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한다. 그 사람의 오만함은 다른 경우와 달리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그럴 만하니까요. 가문에, 재산에 모든 것을 다 갖춘 멋진 젊은 남성이라면 자신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죠.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오만할 권리가 있어요. 다하씨는 엘리자베스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편지를 전달한다. 엘리자베스는 장문의 편지를 읽어가며 다하씨를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녀는 경박하고 낯이 두꺼운 콜린스와 싹싹하기는 하지만 성실하지 못한 위컴과 만나면서 결코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여러 가지 사건과 집안 문제에 부딪히면서 엘리자베스는 다하씨가 너그럽고 사려 깊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편견을 고치기로 결심한다. 이제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달라 보였다. 그녀는 점점 자신이 부끄러웠다. 다하씨에 대해서든 위컴에 대해서든
자신이 맹목적이고 편파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터무니없는 사람이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분별력을 자랑스러워하던 내가 내 능력을 소중하게 여기고 언니의 착한 마음을 종종 놀리면서 쓸모없고 비난받을 불신에 빠져 잘난 척했어. 나를 편애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분노해서 그를 만난 순간부터 두 남자에 관한 일이라면 편견과 무지를 쫓아 이성을 저버렸으니까. 여태 나는 나를 까맣게 몰랐어. 장문의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엘리자베스는 충격에 휩싸였다. 빅리와 제인의 결혼을 반대하게 된 진짜 이유와 위컴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첫인상이 오만했던 다하시가 말과 행동이 침착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의 눈이 멀었고 편파적이었으며 편견에 가득 차고 어리석음을 깨달으며 자신을 부끄러워한다. 자기 안의 오만과 편견을 인정하는 순간 벽은 허물어지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게 됩니다. 오만과 편견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결혼과 문화에 대해서도 잘 나타나 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 책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